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야 할 시간이 더 긴 30대지만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썰을 한번 제대로 풀어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바로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예비 신랑이랑 연애를 시작하고 대충 시간이 6개월 정도 흘렀을 때쯤인가? 그때 넌지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의 왕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야. 보통은 남자가 길을 펴고 산다고 하던데 우리 집안은 이상하게 여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 말이지. 아이 근데 또 이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나도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긴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될 거야. 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은근히 긴장되네. 어머님께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시기라도 했었나? 보통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는 가부장적인 게 중심이 되어 있던 세대라 여자는 길을 못 펴고 살던 시대라고 하던데 우리 집안만 해도 아버지가 왕이잖아. 엄마는 그저 아버지 내조만 평생 하셨으니까. 그게 말이야. 우리 집안이도 대대손손 정말 남자가 귀한 집안이거든.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당연히 왕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하지만 아들을 낳은 며느리가 대빵이다 이 말이지. 나는 외동아들이지만 친척집들 살펴보면 전부 딸이거나 딸 아들 이런 식으로 아들이 귀해. 명절날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면 죄다 여자들밖에 없다니까. 그럼 보통 아들들이 귀한 대접을 받을 텐데 아들을 낳은 며느리가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까 되게 집안 사정이 좋은가 보다. 그럼 어머님이 나한테도 잘해주시겠지? 그것보다 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야. 그나마 있던 아들들도 전부 다 사고로 비명 행사를 하거나 아파서 일찍 생을 마감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야. 진짜 무당이라도 불러서 구슬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왔고 제명에 산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서 나한테도 몇 년 전에 더 볼 것도 없다.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고 난리였어.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아이 우리 나이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 몇 년 전부터 결혼을 하라고 닥달을 하셨다고? 아니 결혼도 돈이 있어야지. 직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하는 법이고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닌가 몰라. 집안에 땅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아들만 떡하니 나오면 다 물려주겠다고 난리셨지 뭐. 아무튼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 아들만 낳아서 대를 이어달라고 난리셨지. 다들 친척들도 전부 비실비실해가지고 건강한 남자가 나 하나였거든. 여자만 생기면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그러셨다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었겠어. 그게 뭐야. 참 이상한 집안이긴 하다. 아들 낳은 며느리를 최고로 대접을 해주면서도 가부장적인 시대 사상은 못 버리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것도 설마 집안에서 하도 결혼해라 하니까 아무나 골라 잡아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런 거면 나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니지. 물론 뭐 그런 영향이 있긴 있어서 일찍부터 결혼을 생각하긴 했지만 내가 뭐 아무나 골라 잡아서 결혼할 것 같았으면 징작에 선 봐서 결혼을 했겠지. 아무튼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게 우리 집안 핏줄에 남자 사주가 없대. 하도 비명 행사를 하는 남자들이 늘어나니까 무당 불러서 구술했다 이거야.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지.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말이야. 전설로만 내려오는 구전동화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였다 이거야. 예비 신랑은 진지한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별로 관심 있게 듣질 않았었는데 예비 신랑 말주변 머리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건지 점점 저도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너무 집중을 했는지 이야기가 끝이 난 것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남들이 들었으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하고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직접 놓여 있는 예비 신랑은 정말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조상님 중 한 분이 천년 묵은 이무기를 말이야. 그저 흉측하고 쓸모없는 뱀인 줄 알고 냅다 죽여버렸다가 저주를 받았대. 그 이무기가 피를 토하며 하늘로 올라가다 떨어져 내렸는데, 글쎄, 우리 집안 대대로 대가 끊길 것이다. 남자씨가 귀한 집안이 될 것이다. 남자를 낳아도 얼마 못 살고 비명행사할 것이다 하면서 저주를 걸었다는 거야, 글쎄. 그래서 뭐 예전에는 첩도 열어두고 아들 하나 낳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하더라. 아들들이 13살만 되면 장가를 보내서 평생 아들 낳는 것에만 휩쓰라고 시켰다고 하더라고. 이 말을 정말 믿으라고? 아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그래도 천년 묵은 이무기부터 너무 구전동화 같은 이야기다. 암도 고치는 세상에 남자만 명이 짧다는 걸 믿기도 어렵고 말이야. 게다가 어차피 아이의 성별이라는 게 남자가 정하는 건데 매번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고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어. 저는 그 이야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구나 하고 웃어 넘겼어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홀라당 넘어가서 나는 아들을 꼭 낳을 테니까 결혼하자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약속하긴 했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식준비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결혼을 하자고 했었던 것이었고요. 게다가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던데 제가 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저 결혼하자, 결혼하자 하길래 그래, 언젠가는 결혼하자 하면서 웃으면서 대답을 했는데 예비 신랑은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던 거죠. 집안에서도 하루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 씨가 귀하다 하면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잔소리를 하니까 예비 신랑도 그 잔소리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세뇌까지 당해버린 탓에 저에게 계속해서 결혼을 하자고 조르는 신세가 되었죠. 처음에는 알았어 알았어 하고 넘기다가 예비 신랑이 점점 진지하게 말을 하니까 저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굴뚝 같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의심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 역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하기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예비 시댁에 딱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얼굴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심상치 않음이 있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깐깐한 시어머니의 표본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왜 방송에 나와서 사사건건 며느리 하는 짓에 트집을 잡고 꾸지람을 하는 그런 시어머니 있잖아요. 뒤에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을 것 같은 포스를 풍기는데 저는 시작부터 겁을 먹고야 말았어요. 제가 거기서 기가 죽었다는 것을 티를 내면 또 안 되는 것이었는데 글쎄 너무 초식동물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만 거죠.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만만하게 봤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잘았다 한마디 뱉으시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데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야 점수를 딸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너는 모래 먹고 사는 사람이니? 우리 아들이 한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하던데 내가 우리 아들 보는 눈을 영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귀하게 큰 아들이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너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지. 우리 집안이 워낙 손이 귀한 집이라서 말이다. 저는 지금 작게 1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액세서리 팔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곳은 풍채가 조금 좋은 편인데 손만큼은 정말 가늘고 예쁜 편이라서 손모델 촬영도 가끔 가다가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면서 살고 있어요. 아직 나이가 조금 어린 편이라면 어린 편이라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평생 직장으로 삼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휴, 그러니까 뭐 동대문에서 야밤에 물건 떼다가 인터넷으로 파는 거? 할 줄 아는 게 없나 보구나. 말이 좋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적성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거지. 그거 다 제대로 취업 하나 못해서 하는 변명 아니니? 남들은 뭐 회사 다니는 게 적성에 맞아서 다니는 걸까 봐. 어디 번듯한 회사원이라도 데리고 오는 줄 알았더니만
매출이 얼만지도 모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는 편변치 않게 결혼을 하겠다고 해?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닌데 말이야. 어허, 처음 보는 며느리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용기 내서 찾아온 며느리한테 그 무슨 핀잔이야. 당신은 너무 아나무인하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그렇게 앞에서 면박을 주고 하고 싶어?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지. 들어서 뭐해요. 내가 사짜 직업을 바라니 공무원을 데리고 오라고 했니. 아니 어디서 막 굴러먹은 여자애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고작 쇼핑몰?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넘어가 준다고 치자. 네가 운영하는 쇼핑몰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아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은 벌고 있는 거야? 예비 시아버지가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비하하는 말을 써가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데 정말 저도 면전에 대놓고 한숨을 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예비 신랑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성질 한 번만 죽여달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지. 예비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 가려하라고 핀잔을 주시지. 제가 여기서 들이박아봤자 제 손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매출이 대단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노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벌어서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쇼핑몰 운영하는 그것도 상당히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자부심 느끼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아니, 어차피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계산도 다 컴퓨터가 해주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 난리야. 하는 거라곤 사진 찍어서 가격 뻥튀기 해서 파는 것밖에 더 있니? 나 참, 요즘 세상을 아무리 쉽게 산다고들 하지만 답도 없다 답도 없어. 내가 여기서 더 무슨 말을 하겠니? 더 이상 할 말 없고 더 볼 일도 없다. 이만 일어나마. 그렇게 말을 하시더니만 예비 시부가 옆에서 뭐라 잔소리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말로 첫 만남에 이런 취급을 당할 줄 몰라서 무척이나 놀랐죠. 저런 사람이랑 평생을 가족이라는 틀에 묶여서 같이 살아야 한다? 아유, 저는 절대로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붙잡혀 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며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저놈의 여편네가 집안에서 아들 하나 낳았다고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저 기고만장해져서는 다른 사람들 전부 무시하고 드는데 원래 성격이 저러니까 적당히 무시하고 지내는 게 편할 거예요. 나는 우리 예비 며느리 아주 인상부터 마음에 드는구먼. 아들 하나 낳은 게 뭐라고 저리 떠받들어줘서 사람 성격 다 버려놨는지.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죠.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어서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가족분들 중에 누구라도 반대를 하시는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듣고 자랐거든요. 반대는 무슨. 그냥 우리 마누라가 원래 베베 꼬인 사람이라서 그래. 내가 늘 든든하게 우리 예비 며느리의 편이 되어줄 테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요.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줄게. 우리 아들도 말이야. 지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 척해도 자기 가정이 생기면 달라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 어릴 때부터 내가 엄마한테 너무 엄하게 자라서 지금은 귀도 못 펴고 주눅이 들어있지만 나도 내 가정이 생기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나를 믿고 지켜봐 줄 순 없을까? 내가 정말 잘할게.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내 가정 이루면서 살고 싶어. 엄마가 저러는 거 나랑 아버지가 어떻게든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응? 그래요. 우리 아들이 또 한 번 뱉는 말은 잘 지키는 아이야. 어릴 때부터 남아 이런 중천금을 뼛속까지 새기면서 살았으니까 나는 우리 예비 며느리 너무 마음에 들고 하루빨리 우리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살고 싶구나.
결혼하고 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들만 떡하니 낳아주면 만사 오케이라니까. 우리 집안이 남자가 귀한 집안이라 아들 하나 낳으면 저렇게 내 와이프처럼 유세 떨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 아들만 낳아줘요. 예비 시아버지의 인상이 참 좋아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예비 시아버지까지도 예비 시어머니처럼 나왔으면 저는 예비 신랑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는 믿음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저도 인상이 참 좋은 그 부자에게 점점 마음이 쏠리고 있었죠. 예비 시댁을 나온 뒤에도 예비 신랑은 저에게 계속해서 고맙다 인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분이 무척이나 나빴을 텐데 잘 참아줘서 너무나도 고마웠어. 나 같았으면 뒤집어 엎고 나왔을 텐데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굳건하게 버텨주고 내 옆에 남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용기를 얻어서 당신이랑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정말 우리 잘 살아보자. 제 손을 꾹 잡으면서 말을 하는데 저야 뭐 가만히 있다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듣기 싫은 핀잔을 듣긴 했지만 일단은 예비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든든했고 결혼 생활은 어차피 예비 신랑이랑 둘이서 함께 그려나가는 것이니까 최대한 예비 시어머니를 멀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용기가 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불안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 집안의 왕이라고 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예비 신랑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나 사실 자신이 없어. 다른 건 몰라도 명절이고 시댁 행사고 나랑 제일 많이 부딪혀야 하는 사람이 어머님인데 어머님이 그렇게나 날 싫어하시니까 내가 과연 그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자기가 아무리 내 편을 들어주고 아버님이 내 방패막이가 되어준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유지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 그 걱정 나도 충분히 이해해. 우리 엄마가 첫 만남부터 너무 드세게 나가는 바람에 당신의 고민만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는 거 잘 알지. 근데 의외로 우리 집에서 인정받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기도 해.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아나무인이 되었는지 이유 잘 알잖아. 아들을 낳아서라는 거. 당신이 떡하니 아들만 낳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가 누리고 있는 집안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자리를 당신이 차지하는 거라고. 저에게 자기를 믿어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유 그놈의 아들. 집안의 저주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아들 타령을 하는 집안이 있다는 게 무슨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물론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호주제도 폐지가 된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뭐 예비 시아버지가 그 이후에도 저에게 꾸준히 연락을 하시면서 예비 며느리 떠받들어 주셨고 제 찝찝한 마음은 어느덧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어요. 아 원래도 예쁘다 해주면 사람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이잖아요. 시간이 며칠 더 흐르고 예비 신랑도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예비 신랑 또한 워낙 똑똑하게 생겼고 번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고요. 회사도 꽤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저희 집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아직 우리 딸이 나이도 어리고 가르친 게 별로 없어서 결혼을 한다 한들 뭐 하나 똑부러지게 잘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말이야. 너무 일찍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나라고 뭐 우리 딸 시집 안 보내고 싶겠나?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아서 걱정이지. 사실은 저희 집안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는 저주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웃으면서 그동안은 넘어가 보려고 했지만 친척들을 보니까 마음이 영 놓여지지만은 않아서요. 저희 집안 남자들이 죄다 나이를 얼마 못 넘기고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해서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라 하루를 살아도 따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어디 지병이 있다거나 그런 거야? 그런 거면 절대로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수가 없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나? 아니요, 제가 어디 병이 있다거나 아프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저주가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죠. 저 지금 무척이나 건강합니다. 원하시면 건강검진 기록이라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이 사람에게 말을 했었는데 그저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다들 하루빨리 결혼을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할 수밖에. 아니, 혹시 자네 뭐 이상한 종교 같은 거 믿고 그런 건 아니지? 아유, 참 살다 살다 이런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집단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기가 막히는구먼. 일단 나도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 예비 신랑은 괜히 이야기를 꺼냈나 싶은 얼굴을 하면서도 본인 속내를 전부 드러내서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예비 신랑이 돌아간 이후에 아주 진땀을 빼야 하는 일을 겪고야 말았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비 신랑이 어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돈을 쓰고 다니는 것은 아니냐며 정말 저 집안에 시집을 가도 괜찮겠냐고 저를 끝끝내 물어지고 이야기를 꺼내셨고, 저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집안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하느라 힘들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죠. 예비 사이가 인사를 드리러 와서는 갑자기 뭐 집안에 저주가 있고 남자가 단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고생 많았겠다 하고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결국에는 양가가 살짝 떨떠름한 상태로 상견례 날이 4개월 뒤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날을 정하고 딱 일주일 만에 예비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 집안 남자들이 나이 60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더니만 정말로 예비 시아버지가 쓰러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뒤로 정말 가슴이 매일같이 콩닥콩닥 거렸죠. 대단한 저주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좀 무섭기 시작했거든요. 그 무렵 저도 자꾸 결혼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시도 때도 없이 얼굴에 열감이 오르고, 진짜로 그 좋던 밥맛까지도 뚝뚝 떨어지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서로 집안에서 떨버하는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싫어하지. 예비 신랑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자고 조르고 있지. 거기다 예비 시아버지는 쓰러지기까지 했지. 저희 친정집에서는 저에게 사이비 아니냐, 이상한 종교에 빠진 집안인 것 같다 난리지. 정말 새우등이 사방팔방 터지는 것처럼 곤란한 시간들이 이어졌죠. 예비 시부가 쓰러졌다고 하는데 결혼까지 하겠다고 인사를 드린 마당에 제가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제가 예비 시아버지의 병문안을 갔는데 소독약 냄새 때문인지 뭔지 갑자기 제 속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헛구역질을 하면서 토를 하고 그랬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면서 어디 아프냐, 스트레스 심하게 받았냐 하시며 걱정을 하셨죠. 예비 시아버지는 쓰러지긴 했지만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서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였고요. 회복을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입원을 해 있는 상태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속이 많이 상했나 보다. 상견례 전에 예비 며느리 초상부터 치르는 건 아닌지 내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러지 말고 여기 병원에 온 김에 검사라도 한번 받고 가.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병원에 가겠어? 그 말에 예비 신랑이랑 같이 증상을 말하고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죠. 제가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위험이 찾아오곤 했기 때문에 적당히 약을 받아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도 저는 몇 번이나 더 예비 시아버지의 병문안을 가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빠르게 호전이 되어서 퇴원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어요. 건강해진 예비 시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놈의 저주 때문에 결혼식 전에 장례식이라도 치르는 줄 알고 놀랐었거든요. 갑자기 그 현실감이 막 몰아닥치기도 했고요.
양가 상견례 날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랑 예비 신랑은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식장부터 시작을 해서 스드메도 대충 골라두었고요. 상견례 날에 결혼식 날짜를 받으면 바로 진행을 하기로 결심을 했지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전날에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와서는 저에게 대뜸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덜컥했죠. 설마 예비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강짜라도 부린 건 아닌 건가 싶어서요. 근데 글쎄 그게 아니라 예비 신랑의 일가 친척 어르신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죄다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비 신랑이 글쎄 귀하디 귀한 독자잖아요, 독자. 무슨 당숙부터 시작해서 별별 사람들이 다 와서 대를 이어야 하는 며느리가 시원치 않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나를 봐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저랑 부모님까지 해서 3명이 참석을 하는데 예비 신랑네 집은 자그마치 예비 시부모의 예비 신랑을 제외하고 8명의 친척들이 더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죠. 어떻게 상견례 전날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럴 거면 상견례 날을 다시 잡는다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께서는 상상조차 못 하시고 계실 텐데.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그것도 하루 전날. 미안해. 나도 이 사실을 방금 전에 엄마한테 전해 듣고서 바로 연락을 한 거야.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 아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화나 제대로 하겠냐고 화도 내고 해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자기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하셨대. 그러니까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자.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이해해주라, 응? 사실 하루 전날 상견례를 취소하고 미루는 일을 쉽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만나기로 했죠. 떨어지지 않는 입을 억지로 열어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는데 당연히 불같이 화를 내셨죠. 가뜩이나 이래저래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한둘이 아닌데 이렇게 경우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뭐 입 꾹 다물고 이 시간 동안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죠. 저희 부모님께서 5분이라도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셔서 지금 일찍 상견례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곧이어서 11명이 줄줄이 줄을 지어 들어오시는데 진짜 그 눈빛들이 저를 향해 있어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어찌할 줄 모르고 저희 부모님도 심기 불편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비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참 이렇게 경우 없이 행동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들이 독자이다 보니까 친척 어르신들께서 집에 들어올 며느리가 누군지 참으로 궁금하셨던가 봅니다. 일일이 따지려 드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저희 며느리의 얼굴이 궁금해서 왔다고 하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집안 어르신들이 얼굴 좀 보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하나 이해 못해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관례지. 유난스럽게 굴지 말고 앉아서 할 이야기나 딱딱 나눕시다.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아버지에게 슬쩍 핀잔을 주면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편 면 살려주려고 하고 싶은 잔소리가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진짜 사람이 왜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당황스러워 하시다가 아나무인한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분이 언짢았는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열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말입니다. 손이 무척이나 귀한 집안입니다. 뭐 대충 우리 아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긴 하지만서도 그게 다 사실이랍니다. 우리 집안은 무조건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며느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대에 남아있는 남자라고는 우리 아들 딱 하나 있거든요. 다들 명줄이 짧은 건지 뭔지 이 나이까지 버티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 우리 친척들이 하나같이 우리 아들만 바라볼 수 없지 않겠어요? 아유, 무서운 소리를 하시네요. 마치 우리 딸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팔려가는 기분이라도 듭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만난 자리인데 축하의 말이 오가도 모자랄 판에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시니 저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 결혼이 정말 잘하는 짓인지 의구심이 듭니다만. 아유, 이 사람이 말을 좀 무섭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워낙 아들을 감싸고 들고 귀하게 키워온 탓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돈의 말에 동감을 합니다. 아이들끼리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만든 자리인데 부모가 개입을 너무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지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결혼식을 올릴지 그 부분에 대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의는 무슨. 됐고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키우려면 여자 아기집이 튼튼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집이 약해서 아들 씨를 품었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당장 가서 산부인과 검사부터 받고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날 잡는 걸로 하시죠. 오늘은 제가 그 말하러 왔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결혼식 뭐 질질 끌 필요 있니?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친척분들도 전부 손 모아서 도와줄 테니까 아니 몸에만 문제 없으면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자.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 가능하시죠? 네? 아니, 저희 부모님도 계신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산부인과 검사를 받으라고요? 그럼 이도 저랑 똑같이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건가요? 아니, 우리 아들이 왜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너는 아이를 가져야 하는 몸이니까 당연히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한다 치지만 우리 아들은 그저 씨만 뿌리면 되는 것인데 비뇨기과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건 하나도 공평한 결혼이 아니잖아요. 저라고 제 몸이 뭐 문제가 있을까 봐요? 제 몸에도 아무 이상 없고요. 그 어떤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냥 아무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나한테 입이나 다물고 있어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이 어디서 몸 함부로 굴리던 애 아닌 건 내가 확실하게 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하나하나 참견하면서 키웠으니까 말이야. 너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아니? 병 한 번 없었던 애가 무슨 비뇨기과 검사를 받아. 솔직히 말해서 말이다. 니녀는 어디서 굴러먹은 앤지 내가 모르지 않겠니? 요즘 여자들이야말로 지조를 지키는 여자가 없다고 하던데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싫으면 결혼 접어라. 너도 어디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산부인과 검사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친척분들도 그렇고 저를 유심히 지켜보는 그 눈빛이 도학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도 자존심을 상해하셨고 입을 떡 벌리면서 황당함을 금치 못하셨어요. 사람이 너무나도 황당하면 정말 억소리 말고 아무런 소리도 못한다고 하던데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신랑 또한 그 자리에서 버벅거리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했고 친척분들은 어디 버릇없이 낳아준 애미에게 삿대질을 하냐며 예비 신랑을 꾸짖었죠. 정말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다고나 할까요? 이게 말인지 똥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확실하게 말할게요. 저만 산부인과 검사를 받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저에게 어디서 굴러먹던 앤지 모르지 않냐는 말은 취소하시고요. 사과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있는 자리에서 그게 무슨 막말이신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참나, 억울하니?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억울하고 사과를 받고 싶으면 말이야. 산부인과 검사를 받어. 네가 증명해내면 되는 일인데 뭐가 어려워? 아니, 듣자 하니까 정말 화가 나네. 아무리 그래도
제 딸한테 몸을 어디서 굴렀는지도 모르래다 하신 게 잘한 짓인가요? 얼른 사과하시라고요. 따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세요? 산부인과 검사를 당당하게 받아서 깨끗한 아기집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사과 못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제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고 잘못했다고 빌겠다고요. 억울해서라도 나 같으면 당장에 검사 받고 오겠는데 왜 못하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렇겠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웃음까지 피식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아버지가 덜덜 떨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 여보, 그만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만하게 굴고 그래?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이게 지금 사돈어른 앞에서 할 말이야? 내가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나 참. 무슨 사과를 하라 그래?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나를 말리긴 왜 말려? 우리 아들이 엄한 여자랑 결혼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이런 검사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 자기가 깨끗하면 거릴 낄 게 없으니까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의식인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오려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당했던 것들은 다 잊었어. 여자의 의무는 아들을 낳는 거야. 그래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잖아.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쓰러져서 힘들었던 거 알지? 우리 아들도 언제 그럴지 몰라 불안하니 하루빨리 아들을 가져야 하는 거란다. 내가 이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게 다 아들을 낳아서 그런 거라고. 네가 아들을 3년 이내로 못 낳으면 이혼시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이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씩씩거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아버지는 좌불안석 어찌할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셨죠. 아이고, 이런 경험 없는 집안에 우리 딸 절대로 시집 못 보냅니다. 우리 딸 달라고 해도 못 준다고요. 당신네들 입맛에 맞는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시키지 이 자리에는 왜 나왔습니까? 남의 속 뒤집기만 하고 정말 어이가 없네. 절대로 이 결혼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이고, 사돈. 제발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진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사람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아이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서로 사정 다 알고 있는데 애들끼리 지짝 만났는데 결혼시켜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못 배워먹어서 그래요. 아니, 내가 뭐 못 배워먹긴 뭘 못 배워먹어. 당신이야말로 어르신들 앞에서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래? 시끄러워, 거참. 입 닫고 있어. 어디서 감히 그런 막말을 놀려. 당신 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내가 당신네 집안의 대를 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산 증인인데 지금 나한테 그런 막말을 해? 시어머니가 위풍당당하게 말을 하자 거기 있던 친척 어르신들도 예비 시아버지에게 우리 집 대를 살린 며느리가 하는 말인데 잠자코 있으라면서 저에게 잔말 말고 산부인과 검사지를 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지를 건 지르고 할 말은 하자 싶었어요. 제가 산부인과 검사 받아서 깨끗하면 저한테 무릎 꿇고 빈다고 하셨죠? 여기 계신 친척분들도 저한테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정말 제 몸에 아무 이상도 없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저도 당당하게 제 앞에서 무릎 꿇릴 거라고요. 나이, 계급, 이딴 완장 다 치우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까지도요. 예비 시아버지만 어찌할 줄 몰라서 제 손을 붙잡고 거의 빌다시피 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다오. 내가 오늘 이 서운한 일들 다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며느리 알뜰하게 챙기마. 제발.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아버지의 어깨를 치면서 온갖 성질을 다 부리더라고요. 도대체 쪽팔리게 왜 그래? 어르신들까지 다 있는 앞에서.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해달라고 빌어.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아들 하나 낳아줄 여자가 없을까 봐 그래? 세상 천지에 널린 게 여자야.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귓속말을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 눈이 2배로 커지더니만 제 배를 가리키더라고요. 너 그게 진짜야? 하면서 말이죠. 제가 그제서야 정말 깊은 한숨을 내쉬고서는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산모수첩이랑 초음파 사진을 예비 시어머니 앞에 던져버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나가지 못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게 참 불효라면 참 큰 불효인데 제가 사실 임신을 했거든요. 미운날 고운날 아무리 그래도 딸을 미혼모로 만들 수 없으니까 부글부글 끓어도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죄인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요. 초음파 사진? 아니, 잠깐만, 이 사진은 이게 진짜 우리 아들이라고? 정말요? 네가 임신을 했다 이 말이냐? 그 소리에 일가 친척 어르신들이 죄다 초음파 사진으로 달려드는데 저는 무슨 꽁투를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나도 깨끗한 몸이라 임신도 정상적으로 잘 됐다네요. 제가 살이 좀 있는 편이라 아직까지는 배가 티가 안 나는데 곧 있으면 막 부풀어 오를 거래요. 지금 임신 5개월 차고요. 성별은 아들이라네요. 이제 무릎 꿇고 빌 준비가 되셨죠? 제가 떡하니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을 가졌으니까 저도 이제 좀 아나무인처럼 굴어도 되겠어요? 다들 뭐 하세요? 무릎 꿇으시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예비 시어머니도 친척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재배를 한번 초음파 사진을 한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더라고요. 제가 귀를 후벼파면서 아니 무릎 꿇고 빈다며 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친척 어르신들은 다들 벌떡 일어나서 아들을 가졌다고? 진짜냐? 아이고 빨리 결혼식 날부터 잡자. 우리가 경솔했다 미안하다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애꿎은 예비 시아버지만 노려보더라고요. 왜 빨리 말을 안 했냐 뭐 이런 눈빛이었죠. 어디서 몸 굴린지 모르는 애라고요? 치욕스러워서 결혼 못하겠는데 그냥 미혼모로 혼자 애 키우면서 살죠 뭐. 어차피 저한테 별 기대도 없으셨잖아요? 세상에 아들 낳아줄 여자가 천지 빽가리에 깔렸다면서 산부인과 검사나 받아오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뭘 결혼이에요? 제 기분은 다 상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는 진중하게 언행을 해야 한다고 미리 경고를 했어야 했는데 우리 집안에 핏줄을 가졌는데 혼자 낳아 키우는 게 말이 되니? 절대 안 된다. 그 말을 끝으로 다들 예비 시어머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냐고 빨리 사과하라고 태세 전환을 해서 말을 하니 예비 시어머니가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미안하다 이러는데 개미만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죠. 무릎 꿇으시겠다면서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서요.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고 저에게 치욕을 준 걸 그 말 한마디로 끝내시려고요? 절대 사과 못 받습니다. 그냥 미혼모로 살게요. 아니, 지금 자존심이 문제야. 우리 집안에 대를 잇게 생긴 손주 며느리한테 빌어도 모자랄 망정. 그렇게 성의 없이 사과를 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우리도 같이 꿇으마. 예비 시어머니 결국에 그 등살에 이기지 못하고 저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의 씨를 품은 것을 모르고 내가 경솔했어.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노여움 풀지 마시고 평생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들 녀석 이렇게 제가 망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100번이라도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귀한 집안이면 여자 대우를 더 잘해야지. 우리 딸이 무슨 씨를 가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해? 앞으로 우리 손자 보고 싶으면 우리 딸한테도 말도 붙이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셔. 집안 살림에 신경도 쓰지 말고 잔소리 시집살이 죽어도 안 돼. 당장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린데 제가 말 한마디 못 붙이고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잔소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우리 아들 손주 잘 챙기고 살으라고. 싫다니까요. 그런 말 할 거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벌어서 딸이랑 손자 하나 책임 못 지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딸이 스트레스 받아서 손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안 싸더니 그거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런 사돈 만날 거라는 상상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당한 일이 기가 막혀서 아주 관짝에서도 뛰어나오겠어. 친정엄마가 강력하게 나오니까 친척분들도 혹시라도 손자를 잃게 될까 무서워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엄청 하셨죠. 어디 아들을 가진 며느리 얼굴을 보려 하냐. 너 아들 임신했을 때를 생각해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안 그 누구도 너한테 잔소리 한 번 안 했다고 하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물론 그 친척 어르신들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셨지만 그래도 막판에 생각을 뒤집고 제 편을 들어주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는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친척 어르신들까지 다 있는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각서를 쓰자 하셨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결혼식 비용, 신혼집 일체, 그쪽 집안에서 아들 낳으면 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 지키시고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보고 싶다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 딸 힘들게 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며느리랍시고 시집살이 한번 시켜보겠다고 일 시키는 거 절대 금지고요. 명절에는 당연히 친정집에 먼저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리 딸도 제품에서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노후 준비부터 용돈까지 절대 우리 딸한테 기댈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키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것처럼 입술을 움찔움찔 거렸지만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서를 손수 작성하셨고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아버지 둘 다 지장까지 찍으셨습니다. 제 살림에 절대적으로 간섭을 못하게 되었으니 저는 사실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 자리에 있던 친척 어르신들이 정말 돈이 넉넉하신 분들이었는지 저희는 초스피드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친척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신혼집도 마련을 해주시고 결혼식 준비까지 제 입맛대로 전부 준비를 해주셨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신혼여행을 뱃속에 아이 때문에 당장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출산만 하고 나면 세계 일주라도 보내주시겠다는 말에 냉큼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아이는 시댁에서 봐주신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저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요. 아들 또한 건강하게 아주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도 시어머니께서는 제 눈치를 보느라 손자가 보고 싶어도 마음 놓고 방문을 못 하시는 중이고 저에게 몇 번이나 보고 싶다 빌고 빌어서 겨우 한 번 보러 오신답니다. 일가 친척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전화번호를 하나씩 주시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면 언제든지 일러 바치라고 말도 해주셨고요. 아들을 낳은 게 유세는 유세더라고요. 제가 바로 시어머니처럼 집안의 왕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인 저에게 밀려서 뒷방 신세를 제대로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는지 그동안 기고만장하게 굴었던 것들 죄다 돌려받고 있는 중이시고요. 명절에도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 가면 저는 귀한 저희 아들 봐야 해서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요. 시어머니가 제 몫의 할 일까지 싹 다 하는 중이랍니다. 시어머니 나이 60에 온 가족들이 시집살이를 당하는 중이라니까요. 다들 저에게 시어머니가 괴롭히진 않냐면서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아들 낳았다고 예뻐 죽겠다면서 용돈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턱턱 준다 이 말입니다. 저희 아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저희 시어머니 저에게 모질게 굴었던 거 다 까먹었는지 손자 사진만 보내줘도 좋다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 주어 정말 고마울 뿐이죠.
아, 저희 부부 아들이 돌진한 다음에 미뤄두었던 신혼여행도 아주 즐겁게 다녀왔어요. 친척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건지 아들이 낯을 안 가려줘서 무려 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우리 남편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지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 잘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시아버지도 한번 쓰러진 이후부터는 매일매일 산책하러 꼭 나가고 계신 중이시고요. 아유, 그놈의 저주가 뭔지는 몰라도 제가 아주 보란 듯이 깨 부수려고요. 요즘 남편이랑 같이 둘째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둘째도 아들을 낳아버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